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이겁니다. 탄력과 리프팅을 동시에 빈틈없이 채워주는 3D. 자, 네? 마스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시면 말이죠. 왼쪽에는 불독이죠. 오른쪽에는 저희 집 푸들 강아지입니다. 자, 왼쪽에 불독은 Say Hello to Aging. 노화를, 그렇죠. 노화를 좀 받아들이고, 그래, 이제 나는 같이 늙어가겠다. 세월과 함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Say Goodbye to Aging. 이별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성향은 노화를 받아들이건, 노화를 내가 이겨내건 간에 저희는 노화의 과정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밖에 아미르가 있어서요. 제가 아미르 들리나요? Can you hear me? Yes. 아미르 네네. Some people are prone to saying hello to aging, while others wanna say goodbye to aging. Could you understand? 아미르? 네, 좋습니다. 아미르 다시 자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노화의 과정, 아미르도 자리해 주세요. 네.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시잖아요. 부사장님께서. 이 노화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 얼굴의 해부학과 노화의 과정을 반드시 저희는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얼굴에 있는 5개 층을 알아보자는 거죠. 얼굴은 일단 첫 번째 스킨, 두 번째는 서큐테니스 티슈, 세 번째는 페이셜 머슬과 스매스, 그리고 네 번째는 리테이닝 리가멘트와 딥 스페이스, 다섯 번째는 이제 퀘리 아스틴,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노화의 과정은 네, 각각에서 아주 열심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표로 보면 이제 12시 방향부터 에피더멀 플래티닝, 수분도 잃어버리고, 더멀 칼로진 로스, 우리가 복원해야만 하는 그런 콜라겐의 소실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피하 지방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리테닝 리그멘트의 변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매스 하방에 있는 팻은 점점 그 근육을 소실해 갑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말이죠. 뼈도 늙는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얼굴에도 일어난다는 사실 알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돌미스와 소브키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30세입니다. 30세. 실제로 이제 표면 지방이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 플레인으로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0세 있을 때 이제 저희 보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자, 그럼 이쪽 이제 팔자주름에 있는 뇌졸에 대한 팻패드,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에 있는 팻패드 한번 모양을 한번 보자는 거죠. 굉장히 선이 곱고 잘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세가 되면요. 자, 다시 30세에 비해서 50세가 되면은 하방으로 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방은 소실되고요. 아래는 뭉툭해지고 방향은 다 6시 방향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30세에서 50세까지는 팔자주름의 이 소실이 두드러진다면 50세에서 70세까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기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요. 이렇게 아래로 문득 처지게 되면서 자울 포메이션, 볼처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돌미스와 서브큐에 있어서는 말이죠. RF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RF는 곧 3DB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표정 근육들이 있죠. 찌푸리는 미간 근육, 위로 올리는 이마 근육, 예, 눕는 눈가 근육, 그 다음에 교근, 그 다음에 썩소에 해당되는 그런 DAO 또는 라이조기스 머슬 또는 플라티스마 머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톡스로 가볍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스매스 하방 그리고 리테닝 리가멘트인데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주름이 생기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 말이죠. 요겁니다. 요 리테이닝 리가멘트의 배열과 강도입니다. 요거는 플라티스마 머슬입니다. 자, 플라티스마 머슬은 클라비클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DAO에 붙고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에도 붙습니다. 그리고 양쪽 뺨에는 스네스와 같이 합쳐지면서 터미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티스마 머슬이 단순히 목 근육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 하안면에도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플라티스마 머슬의 이 플라티스마 밴드와 하안면을 따라서 우리가 보톡스를 시술하는 이집트 여왕 이름 아시죠? 기원전 14세기에 아케나톤의 그렇죠 부인 네페르티티 그렇습니다. 그런 네페르티티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 메스테리 큐티니어스 리가멘트입니다. 메스터 머슬을 싸고 있는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프리메스테릭 스페이스고요. 이게 버컬 팻이고 이게 버컬 스페이스입니다. 버컬 팻은 이렇게 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로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은 이 배열들의 어테뉴에이션, 변형이 온다는 겁니다. 퇴화가 이런 것들이 한 줄 한 줄 늘어나면서 길어지는 거죠. 느슨하게 빨랫줄이 늘어나듯이. 빨랫줄이 왜 늘어날까요? 빨래가 많을 때 늘어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빨랫줄 자체의 탄성이 떨어질 때 빨랫줄은 늘어지는 법입니다. 그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표면 지방은 내려오고 빨랫줄의 탄성이 떨어지는 리테이닝 리가멘트 어테뉴에이션이 있을 때 노화 현상은 가속된다. 언제? 50대 이후에 가속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딥 스페이스들이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자울 포메이션 하게 되고 메르메트 라인, 그 다음에 리저버 포드, 그 다음에 이 버컬 스페이스, 버컬 팻 자체도 로뷸레이션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불룩한 심술볼을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하이프인데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이프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로지 3D 불비한 자리, 할렐루야. 부흥입니다. 3D 부흥에. 자, 그래서 딥앤 로스는 이제 필러를 넣어야죠. 필러 이제 여기는 이제 5가지로 이제 구별합니다. 저희가. 필러 원래 뭐 수프 아시죠? 그리고 뒷메달 치팩도 미디알 라테럴로 나누게 되고 이제 버컬 팻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5개 이제 페이셜 로스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필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본 리섭션 골다공증 말이에요. 네. 노 앤서 답이 없어요. 답은 뭡니까? 예방이죠.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열심히 때때로 예방력도 좀 하고 칼슘도 섭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건데 60세 이후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조금 유식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이 안구에 있어서는 superior medial portion 그리고 inferior lateral portion에 이 노화, 본 리섭션이 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검정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본 리섭션이 되는 거죠. 맥실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악이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네젤베아 팻, 서큐테니어스 팻 자체도 굉장히 접히게 되죠. 그리고 이 자울 포메이션 안 그래도 리테인 리가멘트 때문에 속상한데 여기까지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메탈 크리스 자체도 본 리섭션이 되면서 노화를 가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 자체가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 굉장히 내가 오랜 기간 다녔고 내가 쌍꺼풀 수술을 굉장히 잘했는데 왜 옛날에 느낌이 없을까? 뼈가 삐뚤어져서 그래요.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답이 없긴 한데 아무튼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왜 60세 이후에 3D를 하고 하이프를 했는데 효과가 떨어질까?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뼈의 변화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도 그리고 잦은 간격으로 더 간격을 당겨서 오십시오. 네. 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점점 이 노화의 현상이 가중화될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좀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숙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징 프로세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3박자 왈츠에 맞춰서 치료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왈츠냐고요? 네. 이게 이 왈츠는 말이에요. 리듬이 있습니다. 짝짝. 네. 이 요한 스트라스가 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만들 때 오스트리아가 패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름시름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이 시기에 빠졌을 때 요한 스트라스 2세가 왈츠를 만들어서 연회장으로 국민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왈츠죠. 고객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와 리듬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왜 이게 3박자냐? 진피층과 스매스와 페이셜 머슬을 저는 이렇게 4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모셔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레이저가 뭐냐? 덜미스를 위해서는 써마지와 3딥을 하게 되죠. 써마지는 보통 1년에 한 번 개탈 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세라도 잦은 간격을 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유일한 투라인 하이프죠. 투라인 하이프는 이제 펜세라를 많이 쓰고요. 이 3딥의 장점은 뭐냐면은 써마지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어요. 마취를 안 하고 합니다. 따뜻합니다. 엄청 좋아요. 심지어는 제 동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3D 레이저를 받다가 죽으셨어요. 코를 고는 장면이 삭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통증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로 아주 좋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도 다 갖다 붙여도 우리가 더욱더 좋은 부스트업 시킬 수 있는 효과.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바로 3D.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테이블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3D는 바로 트러플 소스 같은 겁니다. 짜파게티도 명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트러플 소스. 어디에나 얹어도 모든 재료를 요리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레이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 이런 전략을 짜고서 치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디바이스에 우리 이제 3D 세미나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4가지다. 첫 번째는 콜라겐 형성이요. 두 번째는 스킨 타이트닝. 이것은 주로 고주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쉐이핑, V라인 만들고 이거 갸름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리프팅. 이것은 주로 하이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 보통 이제 RF는 이제 써마지가 대세지만 얘가 나올 때가 됐죠. 3D이 안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많은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울세라나 텐세라, 그러니까 울세라와 3D 써마지를 하고 난 다음에도 3D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의외죠? 하이프하고는 내가 맞출 줄을 알았는데, 그죠? 김 원장님 예상하셨죠? 그 정도는 우리도 예상한다. 그 써마지하고 어떻게 그걸 콤비네이션 시키지? 써마지는 보십시오. 써마지는 일종의 스탬프 형식입니다. 전류를 흘려주는 스탬프 형식.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어떻겠습니까? 빈 곳이 나오겠죠.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하고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요, 러빙 형태예요. 문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발라놓는 것처럼 다 완벽하게 이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써마지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엑센트 프라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 이것도 저희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지 원장님 잘 씁니다. 네, 잘 쓰세요. 네, 저는 3D만 계속 쓸게요. 반지 원장님 실제로 3D 굉장히 잘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엔디메드널 회사의 말이죠. 이 3D 스킨 사이언스 어떤 게 이제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죠. 2007년에 닥터 요란 하르트 박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닥터 하르트는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데 닥터 하르트는 6개의 위상 제어 발전기를 사용하는 최초의 RF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상 제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제가
사전에 질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상 제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아미르 게논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자, 2009년도에 3D는 FDA와 CE 승인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2014년에 한국에 론칭을 했는데 왜 지금 알았을까요? 왜 지금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제가 나와서 알았을까요? 마케팅의 구제죠. 속에 있는 진주가 이렇게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안면 주름 개선 미용기기 뉴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GS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리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려다 못 샀어요. 3D를 그냥 하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 뉴아라는 제품은 에디슨 제품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거. 현재 제가 이스라엘 증권거래소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ND 매드라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레이저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 모델과 이제 퓨어 모델인데요. 제가 선택한 것은 퓨어 모델입니다. 퓨어 모델. 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핸드피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가장 왼쪽에 바디 타이트닝을 할 수 있는 쉐이퍼와 컨투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하고 목 주름 치료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컨투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퓨어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이 바디 타이트닝에도 나는 좀 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컨투어 모델을 쓸 수 있는 핸드피스를 쓸 수 있는 이 프로 모델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 페이셜 타이트닝을 하는 아이파인과 미니 쉐이퍼고요. 이 프랙셔널 스킨 리서페이션 FSR 모드하고 이 마이크로 니들링하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인텐시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텐시프 그 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써마지와의 비교를 제가 왜 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느 깊이까지 내가 가열을 할 수 있는가, 가열 깊이가 다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파인이 1.5mm로 아이발 써마지에 비해서 1.1mm, 상당히 깊죠. 거의 한 40, 50%, 이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 쉐이퍼는 7mm, 토탈 TV 4.4mm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의 2배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순히 벌크 히팅을 해서 잔주름, 모공, 탄력, 탄력을 만드는 고주파의 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깊게 들어가면요, 어디를 건드릴 수 있냐면요, 스매스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매스를 건드리는 건 하이프만 할 줄 알았는데 고주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탄력과 리프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레이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레이저가 있다면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마취 크림을 안 바른 상태입니다. 그쪽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매우 여유롭다는 것을. 자, 그리고 쉐이퍼는 11mm, 컨투어도 26mm니까 굉장히 깊고, 니들 뎁스가 3.5mm니까요. 웬만한 흉터, 깊은 흉터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위상 발전, 제네레이터 땡땡땡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쌍이 이루어지는 이 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에서 던져서 저쪽 마이너스로 가죠. 그런데 여기는 보다 넓은 그리고 깊은 지역에 히팅존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아래도 플러스에서 던지죠. 그럼 마이너스 받죠. 그러면 여기는 약간 좁고 오목한 형태가 생기고, 가장 가까운 곳은 얕고 아주 핵심이 있는, 아주 코팅할 수 있는 그런 히팅존이 생겨서 아주 많은 곳을 보다 넓고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통증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FDA 승인과 C가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술력 엔딘 메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직접 제가 체험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진짜 안 아파요. 쿨링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에 이제 에너지 흐름이 미미하다는데 사실은 저희는 말이죠. 반재원 원장이 그 스노름산 폴라리스를 저희 최강호 피부과에서 페이닥터 할 때부터 그때부터 썼어요. 그게 2004년도에 아마 나왔습니다. 그해 써마지가 나왔고 그게 아마 가을에 폴라리스 레이저가 나왔는데 그 폴라리스 레이저는 대표적인 양극성 레이저죠.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접촉이 불량하거나 아니면 그 극과 극 사이에 뭔가가 이물질이 있었을 때 그 스파킹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반지영 원장님 몇 케이스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페이닥터로 할 때 한 두 번째 케이스. 아, 두 케이스를? 아니요, 바로 두 번째. 아, 두 번째 하자마자? 네. 저거 부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그만큼은 뭐냐면요. 그런 레이저에 대한 사전 이제 지식, 이런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양극성 레이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써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는요, 반지영 원장님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클렌징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분 자체에 어떤 노폐물이 굉장히 많아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케이스를 폴라리스를 했는데 결혼 한 달 앞둔 남자 코하다가 뻔히 펴가지고 예, 진짜 헐 하고 막 PRP 넣고 막 유드란 넣고 해서 복구를 시켜줬습니다. 다행히. 예. 그래서 가장 그 양극성 레이저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 그게 뭐가 있냐면 화상입니다. 뻔. 그리고 됐다 오래 가요. 예, 뻔히 거의 12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션 센서.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그 부위에 과한 열이 가기 때문에 움직여야만 얘는 샷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리고 티슈 컨택트 센서. 접촉이 돼야만 나옵니다. 좀 반대로 얘기하면 접촉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샷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위로 아래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안심을 하게 하죠. 너희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선생님들. 예, 안전한 그런 장치는 제가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엄청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티슈 컨택 센서, 모션 센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술이 편하고 그리고 뗐을 때는 뭐 이게 전혀 통증이나 뭐 뜨거움이 없이 저절로 샷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뭐 콜라겐 생성, 잔주름 모공, 탄력 타이트닝 이런 게 이제 예상할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뭐냐? 뭐 리프팅 효과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겠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프팅을 얻으시려고 할 때는 특히 이 경부 쪽, 이 턱 아래에 좀 림프를 좀 이제 자극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 경락을 받을 때 이 부위를 많이 문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러빙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찍는 하이프나 다른 스탬프 형식의 이 고주파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빙 형태를 줬을 때 이 라인이 엄청 갸름하게 나오면서 이 목, 넥 리프팅과 그 다음에 이 턱선, 예, 이 맨디블 앵글과 속 맨디블라 라인까지 굉장히 선명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 10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바기 피부과 정희대 원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엔디메드라는 회사에 회사의 3D이라는 레이저고요. 제가 선택한 곳은 퓨어 모델입니다. 핸드피스를 양쪽에 장착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미니 쉐이퍼를 이용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미니 쉐이퍼 클릭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조우 라인을 할 건지 서브멘탈 에어리어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처음에 디폴트 값 에너지가 조금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치료할 때는 보통 이 조라인 그래서 25와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치료하기를 먼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30까지 많이 사용을 올리셔도 하시면서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마 이 에너지 레벨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독 35까지 시술할 올리셔도 때는 괜찮습니다. 25보다는 조금 더 27와트 정도로 놓고 저는 시술을 하고 피부가 아주 얇은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 뜨거운 열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시 홍조가 있거나 25와트 민감한 분들도 이거보다도 그냥 조금 더 디폴트 낮출 수 값이나 있겠습니다.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 3D 레이저는 하이프를 한 직후에도 강추입니다. 직후에 강추. 그리고 서머지 레이저를 하고 나서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이 3D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에너지를 이렇게 높이지 않고 적절한 용도로 해서 빈 곳만 채워주겠다. 즉 25나 24와트로 정도 놓고 시술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놨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몇 패스 정도를 하는가? 이 원 패스당 30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쪽에 6패스씩 12패스를 하고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패스를 따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는 계속 돌려주십시오. 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작용을 하죠. 자, 제가 지금 팔자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른바 실제로 이 응용할 수 테크닉은 있는 이 엄청난 뺨을 치료할 때 테크닉들이 아주 이제 유용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술기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리본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리본을 만들어 모양을 리본 테크닉. 이렇게 쳐져 있는 올 이 부분을 내가 좀 팔자 올려준다라고 부위와 이 개념을 갖고 자우이죠. 계시면 조울 포메이션의 아주 유용한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테크닉입니다. 네, 리본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리본을 만듭니다. 메리오네트 라인도 이렇게 올뺨 같은 경우에도 접촉을 하되 너무 꽉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롤링 형태이기 때문에 빈 곳을 꽉꽉 채워주리라. 그리고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젤은 그냥 적당량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 레이저의 그 양극성 특히 고주파 레이저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접촉이 떨어졌을 때의 화상을 입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 그것인데요. 제가 3D를 아주 좋아하고 또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접촉이 떨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고주파가 차단이 됩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미연에 다 방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기술력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제가 그러면 다시 일부러 하기 그렇지만은 이 기술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눌러요. 이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슬슬 돌려주면서 네. 위에서 두른다기보다는 옆면을 제 잡고 손가락 모양을 좀 접촉을 적어보세요. 핸드피스 잘 잡으실 때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손목이 하시면 최대한 아프지 됩니다. 않으면서 가볍게. 네, 제가 지금 리본을 그리고 있는데 네. 에러 메시지가 받았습니다. 저절로 고주파가 차단이 됩니다. 네, 맞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가스가 그리고 차단, 다시 이게 저절로 차단되는 것처럼 말이죠. 대단합니다.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팔자주름을 조금 집중하고 싶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이렇게 테크닉이 나옵니다. 원을 그리듯이 네. 이렇게 시술하면은 아주 잘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런 3D 미니 쉐이퍼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리본 테크닉. 리본 테크닉. 지금 이 부위는 원을 그리는 드로잉 서클 테크닉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중턱이랑 턱선이 좀 명료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턱선과 그 다음에 이 이중턱 롤링하는 이 3D를 사용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죠. 출발선상에 서서 요이 땅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3000m 쇼트트랙 여자 계주처럼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작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하시려는 거죠. 자, 이제는 움직이면서 스타트 이루가 이것의 모양이 제가 보면 이 약간 그 말 발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홀스슈 테크닉이라는 이름을 이중턱 한번 붙여봤습니다. 맨디블라 라인에 접촉면을 잘 유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적당한 스피드로 적당한 속도로 너무 쉽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런 턱선을 명료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홀스슈 테크닉. 홀스슈 테크닉입니다. 자, 리본 테크닉. 리본 테크닉. 세 가지 드로잉어 서클 드로잉어 서클 테크닉. 네. 몇 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이 있어요. 부분을 많이 자, 이렇게 해서 5패스를 했는데 어이구나 진짜 올라갔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 이후에 좀 해야죠. 하나 제가 또 깨달음이 자, 이 팔자 부위는 이렇게 부위가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시술하셔도 아주 좋고요. 좀 더 볼을 넓은 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리본 테크닉. 뭐 이렇게 테크닉 이름 외우시면서 이렇게 제 입가에는 하셔도 그냥 시간 이성만 금방 그리죠. 갑니다. 이게 리본 테크닉, 옆패스, 이스라엘 드로잉어 기술, 서클 테크닉, 밴디드, 이렇게 베사의 홀스슈 테크닉 3D 이러면 퓨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미니 쉐이퍼와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많이 하시면 하고 좋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원을 그리는 드로잉어 서클 테크닉을 사용하면 좋겠죠. 공간이 좁으니까요. 근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부위가 적을수록 항상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움직이셔야 되겠죠. 한 곳에 많이 물론 머무르시고 멈춰 있어도 이 고주파, 한 곳에 아니, 온도가 조사가 될 급격하게 거잖아요. 상승이 되면 그것 또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내가 높게 쓰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높이셔야죠. 에너지를 낮추면 속도는 자연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가볍게 잡는 이렇게 그런 움직이시면 그립을 이 이 공간 안에서도 구성이 리본 맞는 테크닉은 그런 편한 가능한 거. 그런 그립을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좋아요. 이제 미니 쉐프가 끝났습니다. 이제 네. 스마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아이파인 입가 넘어갑니다. 아이파인. 이 역시 이제 60대 이상부터는 입가 주름도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이파인도 네, 이제 입가 주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요. 보통은 이제 보통 6패스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3패스씩. 그래서 단독 시술할 때는 4에서 5와트 정도. 처음이라 조금 버겁다라고 하시면 4와트 정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아이바이 서마지나 다른 시술 후에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디폴트 값이 3와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작이 아주 항상 간단합니다. 대면서부터 계속 딜레이 하듯이 미리 살짝씩 움직여 주시고요. 여기 눈가 역시 제가 이제 리본을 만들고 있죠. 눈가 역시 그리고 리본 이거는 테크닉. 원을 그리고요. 네. 눈 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내려가는 눈까지 눈밑 다시 올라오는 발자국. 이른바 제가 이걸 명칭을 이제 레인보우 테크닉이라고 레인보우 테크닉이죠. 어, 마치 무지개를 무지개를 그리듯이 만들듯이. 이렇게 눈밑 주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든가 무지개를 만들어보자라는 쪽으로 레인보우. 역시 원을 그리셔도 됩니다. 네. 또 리본을 만드셔도 되고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원을 좀 그려주시고 이 부분은 무지개를 만드는 것이죠. 무지개 만들고 원을 만들고 리본 만들고 홀스슈 만들고 이러면 너무 이제 풀페이스가 강한 나옵니다. 압력을 줄 경우에는 네. 약간 점상출혈, 페테키아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파인 사용하실 이제 때 유지한 말이죠. 상태로 네. 대신 접촉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 가볍게 옆면을 아주 잡고 좋습니다. 접촉만 그 유지시킨 직후에 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눈이 좀 티슈 약간 컨택 당기는 센서가 발휘되기 시원한 때문이죠. 멋진 느낌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 급하게 막 촬영을 한 나머지 이 병원 쉬는 날에 해가지고 이 사진 자체의 이
DSLR이랑 제가 이제 왼쪽은 아이폰으로 촬영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술 받으신 분이고요. 이분 이제 52세 여자분. 왼쪽을 보시면 말이에요. 저랑 동갑내기인데, 네. 이 뭐 인디언 주름 진하죠. 인디언 주름 진합니다. 당연히 이쪽이 꺼지게 되면서 나오는 레저레저 패드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팔자주름이 심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필러를 좀 넣으면 훨씬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거 슈도토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쪽에 미드칩 그루브에 볼륨이 없을 때 팔자주름이 심해 보이는 현상을 슈도토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볼륨을 넣어주면 모공도 좀 좋아지고 팔자도 같이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필러 추천해드리고요. 그렇지만 나는 필러나 이런 보톡스를 비롯한 주사 시술이 싫다. 나는 오로지 레이저만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새로운 기술력을 한번 선보여 주시라는 이런 딱 질문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의 뇌리에 말이죠.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숨줄기 광명과 같은 그런 레이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3D 테크놀로지. 자,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시술 효과, 즉시 효과가 있고 이미디어트 이펙트와 딜레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좋아졌다라는 것을 되게 굉장히 온화한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어디가 뭐가 좋지라고 지금 또 그럴 만한 또 집중력도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식사도 많이 하셨겠다.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전후 사진을 전 원장 참 시술 열심히 잘했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자마자 거울 보여준다. 반쪽하고 반드시 바뀝니다. 안 바뀌었다면 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어떤 기회로 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 네 가지 테크닉을 내가 썼는가, 골고루 썼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테크닉, 드로잉 서클 테크닉, 홀수슈 테크닉, 그리고 리본 테크닉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사용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8주 됐고요. 이때 4주 왔을 때 한 달 뒤에 제가 한 번 더 시술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아지면은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좋아지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릅니다. 그냥 보니까 이게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요 부분에 있는 주름 자체를 그리고 처음에 어느 부위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얘기를 듣든가 아니면 먼저 물어봐서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그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부위는 호전을 시켜줘야죠. 누워있을 때는 당연히 바로 바뀌지만 앉아있으면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상 복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연령이 40대 이후에서는 3개월 후의 모습이 바로 누웠을 때 이 좋아지는 모습이다. 앉았을 때 그 모습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측 45도 8주 후에도 이제 뭐 메릴렌트 라인이라든지 팔자주름, 그다음에 이제 이 턱 라인이 특히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2주차, 4주차, 8주차인데요. 이 썸맨디블라 라인 쪽이 좀 좋아지고 굉장히 그 타이트닝이 되면서 윤택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 전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3D불 중심으로 모든 레이저 위성들이 움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의 시술이 이제 이런데요. 약간 오버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도는 것보다는요. 굵직한 시술들을 정해줍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피부 얼굴의 5가지 레이어를 이제 알았습니다. 스킨, 서브큐, 그다음에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 스매스, 리팅 리가멘트, 딥 스페이스, 그다음에 페리언 스팀인데 이 5가지 레이어에서 각각 일어나는 노화 현상들을 우리가 뼈 빼고는 다 잡아보자. 이거죠. 필러 여기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요거 스킨 부스터 들어가면 이제 4박자가 됩니다.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리쥬란 또는 엑소존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를 우리가 써서 에피더미스나 더미스를 치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톡스를 써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을 치료합니다. 울세라랑 텐세라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매스를 치료하죠. 써마지 콜라겐이죠.
여기에 갖다가 이 보조 요법으로 그리고 이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조 요법으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같이 엮어주는 겁니다. 고주파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대리석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 느낌을 3D에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저희 써마지 하면 그런 느낌이 팍 나잖아요. 갈 때 벌써. 네. 안 납니까? 나죠. 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 같은 거 뭐 물광 부살해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기가 막힌 효과. 그러니까 나갈 때 멋있어야 되고 나갈 때 이뻐야 되고 나갈 때 아름다워야 된다. 네. 그리고 반드시 확인시켜줘라. 그래서 어디에나 어울리는 트러플과 같은 그런 3D 레이저를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멀티 소스 페이스 컨트롤. 예, 이제 저 아미르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1MHz 바이폴라 RF입니다. 진짜 안 아픕니다. 예. 시술을 본인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서 샀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만인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사님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페셜 센서가 있다. 모션 센서 그리고 티슈 컨택트 센서가 안전을 보장한다. 보안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날려버리세요. 이제는 세이프파이 하는 거죠. 이건요 빈틈없이 빠짐없이 치워주는 이런 레이저다. 러빙 시스템의 그런 레이저다. 즉시 효과 있습니다. 설명 잘 해드리시고 특히 이쪽 부위, 네, 여기하고 이제 썸미드는 라인, 네, 이 테크닉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테크닉이라고요? 올소슈 테크닉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칭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비싼 그 뭡니까 프랑스의 DRC, 그 프랑스의 부르고뉴 와인처럼 말이죠. 부르고뉴 피노누아처럼 모든 음식이 다 잘 어울립니다. 네. 그런 레이저 지금까지 3D 레이저를 전희대 원장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